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추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가을의 추억 중 하나는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고2 말에 영화에 꽂혀 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예술 영화를 보러 다녔던 저에게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못 볼지 모르는 영화들을 볼 수 있는 배부른 잔치였습니다. 자원활동가와 스태프로서도 일하면서 비록 영화는 보러 다니지 못하지만 영화를 보러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버텨내기도 했었죠. 이 영화를 매개로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바닷가를 즐기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던 추억들, 그 낭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51개의 영화제가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9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 중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100% 삭감, 제작과 배급 지원 예산 삭감, 게다가 영화와 관객을 매개하는 이 국내외 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반토막으로 삭감됐는데, 이 국내 국제 영화제를 통합하여 기존 40개 지원에서 20여 개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는 열악한 환경에도 영화의 씨앗을 뿌려서 지역 창작자 네트워크의 구심이 됐고요. 이 수도권 중심의 문화 쏠림에 저항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영화 창작의 동기와 목표가 되는 기초사업인 영화제 지원 삭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화 문화에 치명적인 영향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화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영화 시장 자체가 많이 경색되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해도 홍보 리플렛 하나 만들지 않는 배급사도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평등하고 다양한 관객의 취향을 껴안을 수 있는 이 영화제라는 공간이 없어진다면 소위 해외로 뻗어나간 K컬처의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거대한 파도가 그 속에 작은 물방울들이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듯 이 허상이 되지 않고 굳건한 기초가 되어주었던 한국의 영화제들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입니다.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유물은 이젠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 빗속에 떠날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첫 곡은 이승철이 부른 영화 청년의 주제가인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참 멋있죠. 돌아가신 장진영 님이 이제 원탑으로 나왔던 이 여성 비행사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것도 언젠가 조만간 한번 연초쯤에 한번 좀 다뤄볼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은 10월 13일에 본 방송이 나가는데 저희가 녹음을 월요일마다 해요. 월요일 오전에 하는데 이 한글날 연휴라서 지금 9월 22일 방송 이제 18일이죠. 18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에 더 맞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그걸 감안하고 오프닝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연휴가 길어지면 또 그 뒤에 후유증들 길잖아요. 허걱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0월 둘째 주까지 좀 약간 일정이 바쁜데 명절이라서 바쁜 건 아니고 제 개인사가 셋째 주까지 좀 약간 바쁠 예정이어가지고 저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약간 좀 바쁜 가운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연휴 때 좀 즐거운 추억들 많이 생기셨는지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주변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이번 연휴 때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차는 이왕이면 일회용 컵 말고 이렇게 텀블러로 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연휴 휴일증이 길고 나면 이제 좀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이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침하고 새벽 시간대랑 밤이 좀 약간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기장판 정도로 이렇게 살짝 몸을 데우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방송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른 곡은요, 이 가을에 드라이브랑 어울리는 곡이라고 해서 제가 좀 골라봤는데 가을밤이 되면은 이제 저야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버스를 탈 때 이제 느낌인데 특히 이제 대전에서 607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올 때 까만 밤을 조용한 농촌을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근데 그때 느껴지는 또 이 계절마다 다른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더우니까 문 열기 그렇지만 나머지 계절은 겨울도 저는 보통 살짝 문 열어놓는데 그래서 그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느껴지는 그 계절의 냄새, 가을의 냄새를 느끼시면서 이 노래 들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윤상이 부른 Back to the Real Life 이고요. 두 번째는 REF의 상심입니다. 이 REF의 상심은 본래 원곡은 상심은 빠른 댄스곡입니다. 하지만 리믹스 버전이 좀 발라드 버전으로 느인데요. 보통 많이들 아시고 사랑하시는 건 후자, 이 리믹스 버전이 더 알려져 있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도 리믹스 버전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가을밤의 드라이버와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REF의 상심. 화면 속에 꺼진 눈물에 뚫어먹는 가슴 아팠고 녀석들의 가짜 사랑도 너에겐 이미 현실이었지. 뭐 하고 있니 어두운 방에 혼자서 널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 없는데 돌아
있었을 뿐이야. 대답도 없이 댓글이 되는 꿈속에 아픔 없는 상처는 없지. 책임져야 할 필요 없는 사람 따윈 모두 거짓말, 모두 새빨간 거짓말. 눈을 떠 한동안 너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을 뿐이야. 끝나지 않는 꿈이란 없는 거니까.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지. 슬픔 속에 우리 지난 추억이 지워지기 전에 너를 기다린다는 그 어떤 약속의 말도 내 마음을 위로하기엔 너무 힘겨운 나날들.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널 이대로 보내야만 하는지 아무 말도 없는 바닷가에서 잊으려 하지만 나의 하얗던 꿈에 그려진 수많은 너를 숨이 멈춰 생이 끝날 때까지 내 맘에 영원히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밥사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03년에 발매된 YB 윤도현 밴드의 정규 6집 앨범 YB 스트림입니다. 윤도현 밴드는 국민 밴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사실 아이돌 음악이 중심이 되면서 좀 많이 묻힌 경향이 있지만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윤도현 밴드가 밴드 음악의 거의 대중적인 인기의 탑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고, 특히 윤도현님 같은 경우 이제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비롯해서 이제 또 라디오 DJ도 오래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더욱 더 친숙하고, 예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잘 안 나오시지만 예전에 한참 활동하실 때만 해도 예능도 되게 많이 나오시, 또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노래도 잘하시지만. 그러면서 좀 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밴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습니다. 원래 윤도현님은 밴드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하지만 90년대 이 시장 환경상 소속자 입장에서 밴드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웠죠.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솔로 가수들 90년대 초반만 해도 신승훈, 김건모 같은 솔로 가수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더 이제 댄스 중심의 이제 아이돌 1세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도현님이 밴드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았고 이제 솔로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사 사장이 윤도현 1집이 성공한 밴드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윤도현 1집 가을을 최고 앞에서가 94년에 발매가 됐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밴드 데뷔가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97년 2집 윤도현 앤드 밴드를 통해서 데뷔하게 되고요. 99년 4집 리메이크 앨범 발매 후 밴드의 노선을 두고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해체했다가 멤버 재구성으로 하고 나서 좀 더 대중적인 색깔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YB의 멤버가 되겠습니다. 2022년 이 월드컵 때 오필슨 코리아가 흥행을 하면서 더욱더 국민 밴드가 됐죠. 이 3집 소애라는 앨범이 이 진보적이고 반항적인 메시지로 정돈되면서 YB가 하드락의 대들보로 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6집 앨범에도 그렇고 좀 사회적인 메시지, 진보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음악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악들이 오늘 6집 앨범만 해도 사랑할 거야, 잊을게, 이런 곡들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좀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은데요. 이때 이 YB의 베이시스트 박태희님과 드러머 김진원님의 출신 밴드인 민중가요 락그룹 메이데이, 저도 아는 그룹인데 메이데이 음반 이 출신이라고 해요. 이 두 번이. 그래서 이 음반의 개건 세션으로도 YB가 참여하는 듯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지 락그룹이었습니다. 철문을 열어 가리지 좀 마,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살기 위하여는 많이들 아시죠? 등을 꼽을 수 있고요. 8집의 경우 촛불 시위를 응원한 후회 없어, 용산 철거 사건을 비판한 깃발, 88만 원 세대를 표현한 88만 원의 루징 게임 등 사회 비판 의식을 드러낸 탓이지 윤도현의 방송 출연이 족족 무산당하면서 시기가 그랬습니다.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기가 그렇지만 하지만 그 시절도 2000년대도 그랬다는 거. 그래서 앨범 홍보의 기회를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집 앨범은 사실 제가 윤도현 밴드의 앨범 중에 제일 좀 자주 듣는 앨범이고 실제로 CD도 소장을 하고 있었던 쓸 정도로 좋아하는 앨범인데 제 CD를 거의 사지 않거든요. 테이프는 오히려 많이 샀었는데
CD는 제가 좀 그 어떤 너무 깔끔한 그 음질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CD를 거의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CD 플레이어도 사지 않았고 이제 집에 있는 집에 오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로 가끔 들을 뿐이지 내지는 뭐 누구랑 출장을 갈 때 뭐 차로 얻어 탄다. 그러면 이제 CD 몇 개 갖고 가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가시죠. 뭐 이랬었지. 전 CD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CD를 구입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6집 앨범을 CD를 구입했었습니다. 이 6집 앨범이 이번에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대중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락 페스티벌에서 대놓고 욕하는 관중이 생겨날 정도로 락 매니아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잘 즐겨 듣기만 해가지고 멤버들도 이 앨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6집 앨범 수록곡을 보면 월드컵 시절의 빅히트로 인해 이 당시 YB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래하는 꽃잎이나 죽든지 말든지 등 강렬하면서도 사회 비판의식이 수록된 트랙이 있는가 하면 타이틀곡은 대중적인 발라드 사랑할 거야나 유명 작곡가 윤일상의 그 곡을 받아 작사만 맡은 잊을게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음악 웹집 웨이브에서는 2003년 최악의 음반 중 하나로 꼽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오히려 이 YB의 기존 어떤 색깔과 대중적인 색깔을 다 담고 있어서 오히려 이 앨범을 좀 편하게 챙겨 듣는데 그게 오히려 앨범의 전체적인 컬러, 밴드의 컬러와는 맞지 않으면서 평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락 페스티벌에서 대놓고 욕을 하는 관중들은 그만큼 YB에 대한 그 이전의 하드락 중심으로 한 음악 색깔을 좋아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YB의 역사에도 드러나지만 결국 대중적으로 돈을 벌고 나서 다시 이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색깔로 앨범을 다시 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여러모로 좀 딜레마였던 앨범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YB의 고민들 색깔들이 오히려 더 좀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이번에 좀 조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 앨범을 더 아끼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앨범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곡을 골랐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뭐 사랑할 거야나 잊을게는 제였습니다. 고심했는데 첫 번째는 자유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눈앞에서라는 곡입니다. 아마 두 곡 다 못 들어보셨을 곡일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둘 다 락이긴 하지만 자유라는 곡이 샤우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좀 발산하는 느낌이라면 눈앞에서는 약간 좀 글루미한 느낌이 있는 락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복합적인 어떤 고민들과 색깔이 들어있는 이 6집 앨범 YB 스트림 오늘 하이웨이 스타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풀 버전으로도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B의 자유 그리고 눈앞에서.
앞에 서서 노래하네. 눈물 나도록 그리웠던 그대들과 이렇게 가까이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눈앞에서 보았었지. 붉은 머플러 걸친 사람들은 어느새 난 그 사람들 속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네. 눈물 나도록 그리웠던 그대들과 이렇게 가까이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꿈속에서 눈앞에서 꿈속에서 눈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2021년에 하나이글스 레전드 투수인 구대성 투수가 쓰고 살림에서 펴낸 책 구대성은 지지 않는다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10월은 가을이고 이 가을 야구, 봄 농구라는 말이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이제 진출을 한 이제 챔피언을 가려내기 위한 그 최절정의 어떤 재미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을 야구의 시기를 맞아서 한번 야구 관련 책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표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이글스의 그 오렌지색 유니폼을 배경으로 한 이런 심플한 줄무늬, 네, 하얀색 줄무늬로 해서 대성불패, 이제 구대성 선수를 말하는 어떤 하나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성불패가 크게 한문으로 써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크게 15번 구대성님의 등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구대성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하나이글스 구대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책이라고, 책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대성불패, 일본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 구대성 투수가 한국, 일본, 미국, 호주 4개국 리그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그 야구 인생의 대소사를 다룬 최초의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준비하면서 구대성님이 하나이글스 내 어떤 기록을 갖고 있나를 찾아봤는데 통산 세이브 214개더라고요. 저는 현역일 때 구대성님 워낙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타팀 팬입니다만 지금 이제 유니폼 저지를 입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 팬인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송진우님과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다 세 명이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세 명 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대성님은 제가 알기로는 영구 결번을 본인이 거절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송진우님과 정민철님은 이제 장종훈 타자와 함께 이제 지금 세 명 다 영구 결번으로 있죠. 그런 정도로 정말 대단한 하나의 어떤 승리를 못 가졌지만 그 구성원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해외 리그에 갔다가 컴백을 했던 2006년에 개인과 팀 최다 세이브인 1년에 37세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KT 김재윤 선수가 지금 방송 현재 지금 30세이브 채웠나? 그 정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리그가 10개 구단이잖아요. 하지만 구대성님이 할 때는 아마 8개 구단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세이브 성공률이. 근데 세이브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팀이 그 전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이브만 있지 세이브 승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승리를 치지 세이브에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얼마나 파급력 있는 마무리 투수, 소위 이제 클로저라고 하죠, 있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한 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 구대성님의 한국에서의 현역의 모습도 좋지만 이 한국에서의 현역을 정리하고 호주 리그로 건너간 그 도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대성님이 어떻게 해서 호주를 넘어가게 됐는가, 이 무릎 부상을 겪게 되는데 이 무릎 부상을 갖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네임드가 있고 팀에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제 재활을 하다가 오히려 부상이 더 번져지는, 그래서 은퇴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마침 막내 처제를 통해서 호주 리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게 될 때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번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올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곧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2008년 6월 나의 복귀 소식에 구단과 팬들은 들뜬 마음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내 성적은 최고의 자원 마무리 투수로 꼽혔던 과거의 명성에 걸맞지 않았고 팀의 승리를 지키지 못하는 날도 늘어갔다. 뒷문을 제대로 못 지키는 마무리 투수가 되어버렸고 세이브 기록 역시 변변치 않았다. 결국 호주에서 온 외국인 투수 브래드 토마스에게 클로저를 내주게 됐고 팀 내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냉정하게 지금 현재 실력으로는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하나이글스라는 팀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맡는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르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먼저 등판을 자청하기도 어려운 성적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야구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마운드에 올라 공을 뿌려대는 것이었는데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 나를 너무나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야구 선수로 살면서 그런 참담한 괴로움을 피부로 실감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 메달픈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한 현실도 뼈아픈데 그것이 밖으로 꺼내어져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야구 선수 구대성의 자존심을 적어도 나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과거 학창 시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밥을 씻어서 먹고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 신밥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것쯤 모를 나이도 아니었지만 일단 허기를 달래야 힘을 내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했던 것이다. 선생님이나 동료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배탈을 자초하며 야구를 해왔다. 그만큼 좋아했던 야구를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견디기 버거웠다. 여전히 야구에 대한 갈증과 허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때에 활약했던 동료들이 이미 지도자를 변신했거나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었고 해설위원 등으로 방송에 진출하게 됐지만 나는 다른 이름을 달고 야구장을 찾고 싶지 않았다. 오직 선수로서, 투수로서만 그라운드에 남길 바랐다. 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구대성 선수의 등장곡이죠. 이제 투수들도 그렇고 타자들도 그렇고 이제 타자들 같은 게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첫 등장 때 음악이 나오고 그다음에 투수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등판을 할 때 첫 등판을 할 때 등장곡이라는 걸 틀어줍니다. 이 구대성 선수의 등장곡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대성님을 존경했던 팀 후배 지금 하나이글스 이제 잔류군 코치로 있는 윤규진 님이 등장곡으로 쓰기도 했던 곡입니다. X의 Wild Thing. 롱 버전으로 영화 메이저리그 OST이기도 한데요. 와일드 띵 롱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구대성 선수의 등장곡이었던 X의 와일드 띵롱 버전으로 영화 메이저리그 OST 들려드렸습니다. 저 방송하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즉흥적으로 김재현 선수가 지금 최다 세이브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SSG 랜더스 서진영 선수가 지금 35개 9월 18일자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김재현 선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진영 선수가 부진해가지고 저희 두산 베어스한테도 끝내기로 당하고 그 서진영 선수 블론 세이브 4개 중에 2개가 저희 두산한테 당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어제 또 김재현 선수는 세이브를 올렸고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20세이브에다가 이제 통산 세이브 개수로도 올해 기록을 세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길 잘했네요. 우리 들으시는 혹시나 SSG 랜더스 팬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유현진 선수와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지금 뭐 토미존 수술 이후에 굉장히 그 수술 이후에 복귀도 빨랐고, 근데 복귀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지금 오늘 저희 방송 녹음하고 있는 9월 18일 새벽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4.2이닝에 무실점으로 굉장히 깔끔한 투구. 진짜 유현진의 장점은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잘 극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피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구대성님이 이제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최다 세이브 37세이브를 했었던 해에 이 유현진이라는 신인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탄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농구의 김승현, 배구의 김연경, 그리고 야구의 유현진. 이렇게 3명인데요. 이 유현진 선수와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수의 개인 성적 중 승리와 패전이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결과가 아니라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팀의 리드를 지켜줄 수 있을지, 얼마나 적은 투수로 효율적인 피칭을 하며 상대 타선을 요리할 수 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투수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 선수 본인이 목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선 현진이는 참 욕심이 많고 현명한 선수였던 것 같다. 언젠가부터 훈련을 하거나 경기 전에 몸을 풀 때 체인지업을 가르쳐달라며 나에겐 다가오곤 했다. 나는 장난스레 받아쳤다. 유현진이 제일 존경하는 투수 송진우 선배님이 바로 저기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체인지업을 가르쳐달라고 할까? 아, 네. 진우 선배님께는 이미 갔다 왔죠. 그런데 선배님한테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넉살 좋게 웃으며 다가오는 현진이에게 그렇게 말했던 건 사실 나 역시 진우 선배로부터 서클 체인지업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글스의 서클 체인지업이 송진우, 구대성, 유현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현진이는 시합 전 매일같이 귀찮게도 내 옆에 불러부터 캐치볼을 하자고 둘러댔다. 그때 나와 현진이의 나이차가 무려 18살이었다. 19세 고졸 신인이 37세 노장에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뭘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현진이는 달랐다. 대선배에게 다가가는 게 영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더 배우고 싶은 열정 앞에서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 1995년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 슈퍼게임이 생각난다. 경기가 끝난 후 통역관이 내게 와서 구대성 선수 투구 폼이 일본 선수들에게 쉽게 읽힌다고 하네요. 라는 거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선발팀의 수장 호시노 센니치 감독이라고 했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게 통역관에게 부탁해 호시노 감독님을 찾아갔다. 내 폼이 일본 타자들에게 어떻게 읽힌다는 것이 궁금했다. 호시노 감독은 자신이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상대 선수를 잘 체크 분석하는 코치가 있다며 그분을 우리에게 불러다 주셨다. 이어진 질문과 답변 속에서 난 일본 타자들이 내 폼을 통해 내가 던질 구정을 미리 알아채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야구 선수에게 자신만의 고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갇히면 그것이 아집이 되어 발전을 막게 된다. 아무튼 난 그 뒤로 며칠 동안 현진이와 캐치볼을 하며 체인지업을 알려줬다. 어찌 보면 겨우 그 며칠 동안의 가르침이 전부다. 현진이에게 이것저것 알려줬지만 그것을 새겨듣고 시도해보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습득해낸 건 오롯이 그의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난 사람들은 이 타고난 실력도 있지만 역시나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구대성님이 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 야구 불어오는 하나이글스가 올해도 하위권 했지만 그래도 꼴찌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가서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순위 확정이 됐을 텐데 그리고 신성들도 들어왔고 이번에 또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150을 던지는 자완 황준서 선수가 1순위로 뽑혔죠. 그래서 이제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이렇게 있는 트로이카 3인방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또 하나는 이글스의 또 노시안 선수가 김태균 선수를 이어서 또 우타 거포로스의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하나이글스를 좀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현재 가을 야구를 즐기면서 이 구대성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 2021년에 출판되었던 하나이글스의 레전드 투수 구대성님의 에세이 구대성은 지지 않는다 였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유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등장곡으로 우리나라 래퍼인 제드님이 만들었던 피처링 김준기, 임다혜님이 부른 코리안 몬스터 듣고 오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e game? It's coming this way. Get ready, okay? Korean monster, he's coming to play. Are you ready for the game? It's coming this way. Get ready, okay? 한국으로부터 Korean monster. 눈에는 눈이 나란 놈은 쇠고만 믿고 나가지 나란 놈은 거짓을 씹어 뱉어버리지 나란 놈은 Korean monster 눈에는 눈이 나란 놈은 쇠고만 믿고 나가지 나란 놈은 거짓을 씹어 뱉어버리지 나란 놈은 Korean monster Ready set playboy bubble on the billboard 거치게 달아도 흔들어 위로 아래로 Watch out 잔잔한 이번 크롬베 내 앞에서 물붙은 성냥처럼 타들어가지 Back it up 뻔한 겁쟁이는 비껴 check it up 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with my hater Party like a rockstar cause I'm a monster 빠르게 다르게 뼛속까지 pop it like it's hot Are you ready for the game? It's coming this way. Get ready, okay? Korean monster, he's coming to play. Are you ready for the game? It's coming this way. Get ready, okay? 한국으로부터 Korean monster. 눈에는 눈이 나란 놈은 쇠고만 믿고 나가지 나란 놈은 거짓을 씹어 뱉어버리지 나란 놈은 Korean monster 눈에는 눈이 나란 놈은 쇠고만 믿고 나가지 나란 놈은 거짓을 씹어 뱉어버리지 나란 놈은 Korean monster
Show me what you got, baby. The last round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이렇게 my way 아무리 지쳐도 젊음을 피는 내 안녕 실컷 던지다가 갈 거야 what about it 고비의 monster 넌 내 상대가 안돼 기술짓들여 난 신경 안 써 you haters 내 시간은 너무 아까워 I see you later 안 된다고 생각해 cause it's the majors 씹어치워 난 영원한 player Are you ready for the game? It's coming this way. Get ready, okay? Korean monster, he's coming to play. Are you ready for the game? It's coming this way. Get ready, okay? 한국으로부터 Korean monster. 내는 눈이 나란 놈은 swag만 믿고 나가지 나란 놈은 거짓을 씹어 뱉어버리지 나란 놈은 Korean monster 내는 눈이 나란 놈은 swag만 믿고 나가지 나란 놈은 거짓을 씹어 뱉어버리지 나란 놈은 Korean monster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9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권진아가 부른 스트리트 우먼파이터 2의 OST인 시간과 같은 안녕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미리 알았더라면 여튼 찰나의 시간이 짙어지는 걸 얕은 추억이 서서히 깊어지는 걸 늦어도 언젠가 찾아올 이별도 미리 알았더라면 잔상처럼 밝은 기억일수록 진하게 남는단 걸 알게 된 내가 싫어 버틸지 모르겠어 이미 커진 맘을 저기에 추억이 넘쳐서 멀리 있는 그 이별에 벌써부터 난 아파 멈출 수 없는 시간과 같은 안녕은 영원히 잊은 채 지낼 수 있다면 Won't break into pieces 시간이 잠든 곳에서 너와 머물고 싶어 yeah. 이제 모든 걸 간직할래 언제든 떠올릴 수 있게 평범하게 느껴진 날도 소중해질 그날을 위해 힘들 때 쉬어가던 너의 품 때로는 서로 엇갈려버린 맘도 여기 내 맘에 담아둘게 안녕이란 아픔 너머에 Our timeless love will stay 끝이 없는 시간과 같은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면 Won't break into pieces 시간이 잠든 곳에서 너와 머물고 싶어 아낌없이 사랑할게 Love's beyond return 시간을 뛰어넘어 멈출 수